안녕하세요.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반짝이는 별. 오늘의 책은 호러스 뉴턴 앨런의 한국 이야기입니다.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요. 제4장. 이 모든 시간 동안 은하는 소녀답게 조용히 발전해왔지만 그녀는 또한 동네 사람들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존재였다. 이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길가에서 만난 잘생긴 청년에 대한 꿈을 꾸었다. 그녀는 그 사건을 거듭거듭 겪었고 여러 번 아름다운 부채를 내려다보았지만 부채는 평소에는 글자가 가려지는 방식으로 열리고 닫혔다. 하지만 마침내 그녀는 글자를 발견했고 그 메시지에 대한 그녀의 놀라움과 기쁨은 컸다. 그녀는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마침내 그것은 하늘이 마련한 결혼이라고 결론 내렸고 그 소년이 그녀에게 신앙을 맹세했으므로 그녀는 그를 사랑하거나 결코 결혼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그녀는 이 생각을 품고 팡누를 보고 싶어 했고 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다가 마침내 자신을 연인의 아내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 무렵 용맹함과 잔인함으로 명성을 떨친 폐하의 가장 위대한 장군 중 한 명이 근처에 그의 나라 요새에 들러 은퇴했지만 매우 명예로운 형제 관리의 딸인 놀라운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조씨의 집을 방문하여 아들을 조씨의 딸과 약혼시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고려되었고 조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장군이 떠난 후 아버지는 딸에게 그녀의 행운을 알리러 갔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듣고 말문이 막힌 듯 하더니 큰 재난이 닥친 것처럼 울고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말하는 것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먹지도 자지도 못했고 장미는 그녀의 눈물로 젖은 뺨에서 달아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당황했지만 현명하게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머니는 딸이 자신에게 털어놓도록 사랑스럽게 설득했지만 그 소녀가 그렇게 기이하고 겉보기에 여성스럽지 않은 비밀을 털어놓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마침내 어머니가 이겼고 그 어린 시절의 열광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결국 밝혀졌다. 그는 나에게 맹세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나를 하늘에서 보낸 신부로 보고 나는 그에게 맹세했어요.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없고 지상에서 그를 다시 찾을 수 없다면 이 부채가 내 남편이 될 거예요. 죽음이 내 영혼을 해방시켜 하늘에서 그의 영혼과 합류할 때까지요. 그녀는 그의 매너와 인품에 큰 매력을 열거했고 어머니에게 다른 결혼을 강요하지 말고 죽게 내버려두라고 간청했다. 하지만 그녀가 죽으면 그녀의 어머니는 팡누에게 자신이 그에게 얼마나 진실했는지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버지는 큰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왜 전에 어머니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장군께서 우리 가족이 합쳐지기를 요청하셨고 나는 동의했어. 이제 나는 거절해야 해. 그러면 그의 분노가 너무 커서 국회의사당에서 나를 망칠 거야. 그리고 결국 이건 유치한 어리석은 짓에 불과해. 너의 훌륭한 청년이 내가 준 은혜의 절반만 받았더라도 훨씬 전에 약혼했을 거야. 아니, 그녀가 외쳤다. 그는 자신을 맹세했고 그가 지금 나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을 것이고 나도 그럴 수 없습니다. 한 여자에게 두 남자와 결혼하라고 부탁할 건가요? 하지만 당신은 여기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마음속으로 팡누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원한다면 나를 죽여도 되지만 이것은 용서해 주세요. 간청합니다. 그녀는 침대에서 몸을 뒤틀며 울었고 매트가 눈물로 젖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부모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녀의 간청을 참을 수 없었고 피할 수 없는 박해를 감수하며
가능한 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 그의 친절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두려웠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군은 엄청난 분노에 차서 군인들을 보내 조씨를 체포했지만 그가 더 나아가기 전에 서울에서 사자가 도착하여 국경에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를 즉시 수도로 소환하는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떠나기 전에 그는 지방 행정관에게 그 남자를 투옥하고 결혼에 동의할 때까지 풀어주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우연히도 그 행정관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장군이 매우 잔인하고 무자비한 전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조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상한 사건을 믿었습니다. 더욱이 그 소녀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의 마음을 부드럽게 했고 그는 그들에게 가능한 한 돈을 모아 다른 지방으로 가서 살라고 명령했습니다. 조는 판사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그렇게 했고 판사는 장군에게 그 수감자가 체포를 피해 가족을 데리고 알려지지 않은 지역으로 도망쳤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제5장 불쌍한 팡누는 시간이 흐르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검사 작업을 했고 그의 수색 대상은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여행하는 동안 그는 마침내 조카를 해고한 판사인 삼촌에게 왔습니다. 삼촌은 인기 있는 조카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그의 건강이 좋지 않고 헬쑥해진 외모의 원인에 대해 많이 물었습니다. 그의 젊음과 전망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친절한 노인은 비밀을 전부 확보했고 이제 슬퍼할 차례였습니다. 그는 방금 우사가 보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을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당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병은 심해졌고 그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더 이상 활동적인 봉사를 할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결국 그는 법정에 전보를 보내 석방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는 건강이 너무 나빠서 더 이상 힘든 의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요청은 수락되었고 그는 서울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점점 더 그의 모든 생각과 야망을 흡수하는 듯 보이는 그녀의 흔적을 찾고자 했습니다. 제6장 그동안 추방된 가족은 마음이 아프고 여행으로 지쳐먼 마을에 일시적으로 정착했고 지치고 낙담한 부모는 병을 앓았습니다. 언하는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보살핌과 관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와 눈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상에게로 갔습니다. 불쌍한 소녀는 가슴을 치고 절망의 고통 속에서 머리카락을 뜯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돈도 없고 그녀를 보호하고 지지해줄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그녀도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늙은 유모는 그녀에게 기운을 북돋우라고 재촉했고 남자 옷을 입으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른 곳으로 방해받지 않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았고 채택되었습니다. 그들은 미혼 남성의 유행에 따라 머리카락을 뒤로 길게 따아내리고 남자 옷을 입고 길을 따라 눈에 띄지 않게 지나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짧은 거리를 가다가 그들은 지방의 수도, 즉 주지사의 집 근처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길가에 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동안 주지사의 행렬이 지나갔습니다. 그 부부는 공손하게 일어섰지만 주지사, 팡누의 아버지는 특이한 깃털 부채를 보고 주자 중 한 명에게 그 여자들을 붙잡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공식 야멘에 도착했을 때 그는 그 이상한 부채를 어디서 구했는지 그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것은 가문의 유물입니다. 우한하가 대답하자 주지사는 매우 놀랐고 주지사는 그 진술이 거짓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부채는 주지사 가문의 독특한 특징이었고 그의 조상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고 현재 소유자가 발견하거나 도난당한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지사는 그 팬에게 좋은 돈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언하하는 그것을 내주기보다는 차라리 죽겠다고 선언했고 변장한 두 여자는 감옥에 갇혔다. 말솜씨가 뛰어난 남자가 그들을 신문하러 보내졌고 그는 부채를 사면 상당한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하인은 그들이 슬프게도 궁핍했기 때문에 그것을 은하에게 가져가라고 재촉했다. 그러나 그 남자가 혐오감을 느껴 떠난 후 소녀는 시련의 시기에 그녀를 버린 늙은 유모를 엄하게 꾸짖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남편을 대신할 수 있는 건 가슴에 품은 이 부채뿐이에요. 이걸 훔치려고요? 내 사랑을 유지하고 싶다면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그녀는 울면서 하인의 품에 안겼다. 지치고 과로한 본성이 그녀의 눈을 감았다. 그녀는 잠을 자면서 높은 곳에 있는 멋진 궁전을 꿈꿨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한 무리의 여성들이 그녀를 가리키며 아래 강둑에 늘어선 피처럼 붉은 갈대를 가리키며 연인을 오랫동안 찾던 그들의 눈물이 피로 변했고 갈대에 떨어지면서 피처럼 붉은색으로 물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한 명은 은하가 초인적인 힘과 권능을 받게 될 것이며 그녀가 곧 그녀의 연인을 찾는 데 성공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연인은 이제 고위 관리가 되었고 그녀를 찾을 수 없어서 아팠을 정도로 그녀에게 충실했습니다. 그녀는 낮잠보다 꿈으로 훨씬 더 상쾌하게 깨어났고 곧 해고되어 기뻤습니다. 주지사의 집사는 잘생긴 소년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와인과 음식을 선물로 주었고 그들을 도울 약간의 현금도 주었고 그들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여성들은 먼 지방으로 여행을 떠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제7장 한편 팡누는 집에 도착했고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습니다. 왕은 그에게 궁정에서 일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는 면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자신을 숨기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에 크게 놀랐고 다시 그 청년에게 결혼하라고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불평을 더 심화시킬 뿐인 듯 했습니다. 그의 삼촌은 사업상의 심부름으로 우연히 그의 아버지의 주지사 자리에 왔고 청년을 불쌍히 여겨 아버지에게 문제의 원인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보고 부채를 소유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젊은이의 이상한 아름다움을 떠올렸고 삼촌이 그녀의 훌륭한 부모에 대한 이야기와 결혼을 거부한 결과로 인한 문제와 죽음을 이야기하자 그는 이상한 상황의 전 과정을 꿰뚫어보고 하늘이 그런 시험을 선택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아들을 위해 처녀를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부채를 내주기를 끈질기게 거부하는 그녀를 엄하게 처벌할 뻔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녀를 붙잡아 아들과 합칠 수도 있었지만 그녀를 홀로 방황하게 내버려 두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아버지에게 자신의 고민을 말하지 않는데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들에게 인색하지 않게 비난했습니다. 시중드는 사람들은 주지사의 야멘에서 구금되어 있는 동안 이상한 부부의 행동과 그들이 떠날 때 취했을 법한 방향에 대해 신중하게 신문했습니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집사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친절을 보인 것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받았지만 그의 정보는 세 사람에게 우울함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내전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떠났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연스러운 아들아, 아버지가 신음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고귀한 소녀에게 비밀리에 맹세를 한 다음 어리석은 침묵으로 2번이나 그녀가 도망가도록 내버려 두었잖아. 그러면서 내가 내 아버지의 손에 그녀가 죽을 뻔했어. 그리고 지금도 내 어리석음으로 그녀는 틀림없이 죽을 길로 가고 있어. 오, 아들아. 우리는 이 무모한 행동을 마지막으로 보지 못했어. 이 고귀한 여인의 피가 우리 손에 있을 거고, 너는 내 불쌍한 아버지를 파멸시키고 부끄럽게 만들 거야. 일어나. 연애에 빠진 게으름을 멈추고 뭔가 해. 내 허락을 받아 폐하께 군복무를 요청해. 전쟁터로 가서 거기서 내 아내나 명예를 찾아. 아버지의 조언은 바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필연적으로 거역할 수 없었고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군에게 이미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 연인을 구하겠다는 절박한 결의로 용기를 무장하고 서울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군복무에 대한 이상하고도 열렬한 열망으로 군주를 놀라게 하여 쉽게 총애를 얻었습니다. 지휘를 맡은 장군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운하와 결혼시키고자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박노의 아버지의 적이었고
적의 유일한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서둘러 원정이 시작되었고 길고 힘든 행군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터 근처에 도착했을 때 길은 산으로 이어졌고 검은 풍화된 돌은 벽처럼 드러났고 길로 경사져 있었습니다. 젊은 사령관은 죽음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여 바위 표면에 몇 글자를 새겼습니다. 전쟁의 문 앞에 서서 나, 유팡누는 하늘의 명령에 겸손히 절합니다. 승리인가, 죽음인가? 하늘만이 그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바라는 것은 내 여인 초가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그는 이 눈에 띄는 곳에 이 비문을 두었습니다. 그녀가 그 지역에 있다면 그것을 보고 그가 그녀에게 충실하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의 행방을 확인하고 그에게 올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반군을 만나 의지를 가지고 싸워 왕의 무기에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곧 그들의 식량이 고갈되었고 매일 전보가 도착했지만 그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대한 배급은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은 병들어 죽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굶주림에 미쳐서 그들의 문제를 조용한 강 깊은 곳에 묻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스러운 창은 적의 피로 강을 진홍색으로 물들였습니다. 유팡누가 명령을 어기고 물러가려 할 때 적들의 허약한 상태에 용기를 얻은 반군이 쳐들어와 남은 자들을 정복하고 죽였습니다. 그리고 반군 중 2사람이 그를 감옥에 가두고 몸값을 지불하라고 주장하지 않았다면 그 지휘관을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별표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별표의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